12.5 대 12.5. 어제 트럼프가 한국에 때린 관세하고 중국에 때린 관세예요. 숫자만 보면 똑같이 맞았죠. 근데 발표 원문을 뜯어보면 글자 하나가 달라요. 한국은 12.5까지, 중국은 12.5 더. 이 한 글자 때문에 같은 관세를 받고도 한국하고 중국의 계산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12.5까지가 천장이에요. 근데 중국은 12.5를 더 얹은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다들 한국 12.5% 맞았다, 악재다 이 얘기만 하지 정작 이 글자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트럼프가 왜 한국한테만 천장을 만들어줬을까요? 한국이 예뻐서? 저는 원문을 보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관세, 이름부터가 이상해요. 강제 노동 관세. 관세면 관세지 강제 노동이 왜 붙었을까? 이 이름 안에 트럼프의 진짜 관역이 숨어 있고 그걸 알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돈이 어디로 몰릴지가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이름부터 풀어보죠. 강제 노동 관세. 관세면 관세지 왜 강제 노동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여기에 이 관세의 뿌리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물건들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수입을 막아왔거든요. 근데 그 신장에서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던 대표 상품이 뭐였느냐? 폴리실리콘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예요. 쌀로 치면 태양광 농사의 쌀이죠.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제노동 규제라는 건 처음부터 중국 태양광을 겨눈 화살이었던 겁니다. 어제 발표는 그 화살을 관세라는 더 큰 활로 바꿔 낀 거고요. 구조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트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물건엔 이렇게 붙었어요. 원래 붙던 세금까지 다 합쳐서 12.5%를 넘기지 마라. 원래 2.5% 붙던 물건이면 10%만 더 붙고 끝이에요. 근데 중국 물건엔 이렇게 붙었어요. 지금까지 쌓인 세금 그대로 두고 거기에 12.5%를 더 얹어라. 같은 12.5가 한쪽엔 천장이고 한쪽엔 벽돌 한 장 추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 다들 놓친 게 있어요. 이 관세에서 빠진 품목들이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미 다른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파는 큰 덩어리들이 상당 부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시장이 느낀 공포보다 실제 고지서는 가벼웠던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왜 한국한테만 천장을 줬을까?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 관세의 관역이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부터 뿌리까지 중국 태양광을 잡으려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시장을 오래 보면서 배운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세는 내가 얼마 맞았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내 경쟁자가 얼마 맞았느냐 그 게임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랑 같은 물건을 팔던 나라가 어디냐? 한국하고 중국이 정면으로 붙어있던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에요. 미국 태양광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패널이든 원료든 중국계 물량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미국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건 한참 모자라고요. 그런 시장에서 중국 물건 가격표에만 벽돌이 한 장도 올라간 거예요. 발전소 사업자는 어디로 전화를 돌릴까요? 태양광 패널은 계속 깔아야 되는데 제일 싸던 중국산이 비싸졌어요.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중국이 아닌 공급자죠. 근데 중국 밖에서 원료부터 패널까지 제대로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관세 발표는 다 같은 악재가 아니라 중국 자리를 넘겨받는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왜 같은 12.5%인데 웃는 쪽이 있는지 보이시죠? 실제로 올 여름부터 이미 미국의 중국산 밀어내기 흐름에 한국 태양광 회사들이 귀한 몸이 됐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자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넘겨받는 쪽이 어디냐? 오늘 이름까지 세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들의 타점은 여기서 못 알려드려요. 하루만 지나도 틀린 얘기가 되는데 유튜브에 얘기하면 박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챙겨 드릴 겁니다. 고정 댓글에 걸어놨어요. 확인하실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고 근데 지금은 누르지 마세요. 왜냐? 오늘 영상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 내용 집중하고 제가 방법은 나중에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관세 하나 때문이라면 이건 그냥 반짝 테마로 끝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관세라는 게 내일 아침에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니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공급이 막히는 바로 그 시점에 수요가 터지고 있거든요. 무슨 수요냐? 전기입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쏟겠다는 돈이 올해에만 1,000조 원 규모인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건물 하나가 먹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진짜 고민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가 모자란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발전소를 지으면 되잖아. 여기가 재밌는데요. 가스 발전소는 터빈 주문하면 받는 데까지 몇 년씩 걸립니다. 주문이 밀려서요. 원전은 10년 단위 얘기고요. 지금 당장 제일 빨리 지어서 전기를 뽑을 수 있는 게 뭐냐? 태양광입니다. 패널을 깔면 바로 발전이니까요. 가스는 몇 년, 원전은 10년, 태양광은 지금 바로 속도가 게임을 바꿉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골드만삭스가 2026년 최우선 투자 아이디어로 꼽은 게 바로 미국 태양광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이유가 딱 우리 얘기랑 같아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정책 불확성 해소, 그리고 아직 싸다는 것. 태양광 주식들이 작년 내내 눌려 있어서 다른 전력 주식들보다 아직 한참 싸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겹쳐보세요. 전기가 모자라서 태양광 수요는 터지는데 그 시장의 최대 공급자였던 중국은 관세로 밀려납니다. 수요가 오는 길목에서 공급이 막히면 그 틈에 서 있는 회사가 다 가져가요. 제가 시장에서 오래 보면서 배운 게 이겁니다. 정책이 전문을 닫으면 돈은 연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종목 3개가 바로 그 연문에 서 있는 회사들입니다. 태양광이라는 게 결국 쌀 농사랑 똑같아요. 쌀이 있어야 되고 그 쌀로 밥을 지어야 되고 그 밥을 상에 올려야 전기가 나옵니다. 오늘 3개는 이 순서 그대로예요. 원료를 파는 회사, 패널 만드는 회사, 발전소 짓고 굴리는 회사. 첫 번째, 쌀입니다. 원료인 폴리실리콘. 그리고 두 번째, 밥이에요. 패널, 모듈을 만들고 세 번째, 상. 발전소를 지어서 굴리고 전기를 팝니다. 그 첫 번째, OCI 홀딩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광의 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서 만드느냐입니다. 말레이시아예요. 중국 밖입니다. 신장산 쌀이 미국 시장에서 쫓겨난 판에 중국 아닌 데서 쌀을 대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는 거죠. 회사 스스로도 비중국 공급망을 대놓고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중국 밖에서 이만한 쌀 공급을 대는 데가 흔치 않아요. 숫자도 따라오고 있어요. 2분기 매출 1조 원을 넘겼고 1년 전보다 32%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080억, 작년 이맘때 800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것도 벌써 3분기 연속 흑자예요. 미국에서 태양광 ES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도 6.5기가와트를 쥐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지금 완전 가동 중이라 2029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증설에 들어갔고요. 미국 태양광 ESS 파이프라인 6.5기가와트 29개 프로젝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번 관세의 가장 직접적인 수치인 중국 쌀이 비싸질수록 이 회사 쌀값이 귀해지는 자리예요.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이 회사의 호재가 정책에서 온 만큼 정책이 뒤집히면 같이 흔들려요. 미국 무역 정책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고백하고 하나 갈게요.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이 3종목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의 대장인데 지금은 좀 가려뒀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증권사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에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종목 보시고 이 종목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는 그 쌀로 밥을 짓죠. 태양광 패널,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HD 현대그룹의 태양광 담당이고요.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싸움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가격으로 붙는 싸움은 애초에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 그러니까 같은 지붕에서 전기가 더 나오는 비싼 패널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결과가 2분기에 나왔습니다. 전분기 30억 적자에서 영업이익 151억 흑자로 돌아섰고 모듈 판매는 1년 전보다 26% 늘었어요. 체질을 바꾸니까 숫자가 따라온 거예요. 미국 쪽 수요가 특히 좋습니다. 미국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지붕에 패널 얹으려는 집이 늘고 있거든요. 회사도 하반기 북미 수요 회복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제 관세로 중국산 패널 가격표에 벽돌이 올라갔으니 견적서가 어디로 몰리겠어요? 근데 이 패널 시장은 여전히 경쟁력이 험합니다. 중국이 우회로를 찾으면 단가 싸움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이 비싸질수록 견적서가 몰리는 자리, 프리미엄으로 체질을 바꿔 나서 그 주문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얘는 밥을 상에 올리는 회사예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연료전지든 발전소를 개발해서 짓고 굴리고 전기를 파는 회사죠. 여기서 정직하게 선 하나 긋고 갈게요. 이 회사는 아까 그 관세의 직접 수혜주는 아닙니다. 주로 국내에서 발전소를 짓는 회사니까요. 얘가 오늘 셋에 들어온 이유는 관세가 아니라 아까 그 두 번째 그림, 전기 부족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하고 반도체 공장이 국내에서도 전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전기를 실제로 지어서 파는 회사가 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 회사엔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손, 미국 사모펀드 KKR하고 손잡고 약 2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지금 굴리는 발전 자산이 1.27기가와트인데 장기적으로 10기가와트까지 키운다는 계획이고요. 이런 큰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신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전소는 원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사업인데 남의 큰 자본으로 판을 키우고 자기는 개발하고 굴려주는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구조로 바뀌는 거거든요. 증권가 2분기 추정치가 매출이 1년 전에 4배 가까이로 뛰는 그림이에요. 근데 아직 발전소는 준공 시점에 따라 실적이 출렁입니다. 분기마다 고르게 나오는 장사가 아니에요. 방금 2분기 4배도 아직 추정치고요. 그래서 신재생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되는 구조로 넘어가는 자리, 전기가 귀해질수록 값이 오르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OCI홀딩스가 쌀을 대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밥을 짓고 SK 이터닉스가 상을 차립니다. 앞에 둘은 어제 관세가 열어준 자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기 부족이 열어주는 자리예요. 관세는 뒤집힐 수 있어도 전기가 모자라다라는 사실은 안 뒤집힙니다.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가려놓은 대장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근데 하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은 틀리는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 트럼프 관세는 협상 카드예요. 오늘의 12.5%가 다음 달에 뒤집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 정책엔 아직 확정 안 된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는 원래 정책에 따라 출렁이는 산업이에요. 작년에 이 섹터가 눌려있던 것도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 하나에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3국을 거치는 우회 수출로 관세를 피해가면 반사이익이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SK 이터닉스는 관세 수혜주가 아니라 전력 수요 쪽 회사라는 것. 오늘 세계를 관세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100%라는 건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같이 보는 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솔직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는 같은 종목을 사고도 들어간 날에 따라 수익이 갈립니다. 특히 이런 정책 테마는 헤드라인 하나로 하루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려요. 종목을 잘 골라놓고 자리가 나빠 견디다 못해 손절하고 팔고 나면 그제서야 오르고 다들 한 번씩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타점입니다. 뭘 사냐보다 언제가 100배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건 방송에서 얘기 못해요. 왜냐? 그날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한 이야기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종목 분석까지만 하고 실질적인 타점 공유는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당장 7월 23일 오전 9시 7분에 제가 이 무료 공부방을 통해 GNC 에너지 종목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0.91%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GNC 에너지 종목으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종목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이미 7월 5일 더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미 분석을 마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공부방을 통해 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7월 22일에는 SK 이터닉스 종목으로 21%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대원전선으로 9.32%, 7월 20일에 SK 이터닉스로 9.04%. 이렇게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올라가는 종목만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만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해 놓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고, 그런 시장에서 종목을 찾고 타점을 잡는 게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 실제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누르지 말라고 했죠. 이제는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분들한테만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3개 중에 뭐가 제일 궁금하셨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그거부터 방에 다루도록 하고, 구독을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구독자분들이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려놓은 그 대장 종목도 같은 링크에 있어요. 그래서 30초면 되고요. 돈 일체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 쓰신 바로 그 자리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하고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발표 정리도 여기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방에 없으면 바로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분이면 꼭 같이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3줄만 가져가세요. 하나, 어제 그 관세 같은 12.5인데 한국은 까지고 중국은 더다. 관역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두 번째, 1000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의 다음 명목은 전기고 지금 제일 빨리 지을 수 있는 전기가 태양광이다. 세 번째, 수요는 터지는데 최대 공급자가 관세로 밀려나면 그 틈에 서 있는 회사가 가져간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오늘 얘기의 출발점이었던 그 1000조 원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서 하나 날라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 해석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다음 장 열리기 전에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